김동준의 스몰캡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장세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날 준비를 하고 있는 스몰캡 종목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김동준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오늘 준비할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예, 아나패스입니다. 세 가지 모멘텀을 보유한 실적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세 가지 모멘텀은 우선은 이제 IT OLED라는 거에 T콘,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테드, 마지막으로는 통신 분야에 GCT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의 색깔의 모멘텀을 보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간단하게 회사가 어떠한 내용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2002년에 설립됐고 2010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제 설립될 회사명이 이제 아나칩스였고요. 2004년에 이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팹리스입니다. 공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하죠. 이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제조는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나패스의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TSMC, 그리고 UMC가 제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절대적인 수요처인 삼성 디스플레이, SDC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 SDC에 납품을 하는데 제품은 OLED 디스플레이가 되겠고 제품명은 T콘 그리고 테드가 되겠고 궁극적으로 핵심 거래처인 SDC는 애플이라든지 삼성 이런 최종적으로 세트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IT OLED T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T콘은 이제 타이밍 컨트롤러란 말의 이제 줄임말이 되겠는데요. GPU에서 OLED 디스플레이로 고화질의 영상 신호가 가게 되죠. 이거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로 핵심적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중형 OLED를 이제 IT OLED라고 표현하는데요. 노트북이라든지 게임기 이런 데 탑재되는 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이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절대적인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아이패스입니다. 당연히 기술력이 아나패스가 이제 당연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기술력 기반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한쪽 부분, 그러니까 경쟁 업체는 어디냐? 삼성전자의 삼성 LSI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슈는 AI 시대에 AI PC라는 게 등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트북이 그동안 LCD에서 OLED로 바꾸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폭제가 몇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우선 윈도우 10이 금년 4분기에 이제 지원을 종료하기 때문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를 가동합니다. 이 가동으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배력도 커지고 역시 큰 사이즈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가 될 거다. 또 이게 기초적으로 GPU에서 시작을 하는데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인텔, 퀄컴 여기 4개사의 GPU 인증을 이미 아나패스는 받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진다. 그리고 SDC, 삼성 디스플레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여기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아나패스는 실적에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게 IT OLED 분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AI PC 보급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거의 IT, OLED 분야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첫 번째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여기 있는 제품명으로는 테드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T콘, 그리고 드라이버, 그리고 메모리까지를 하나의 원칩으로 구현한 모바일 쪽, 스마트폰 쪽의 구동 IC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후발 업체입니다. 당연히 이제 선도 업체는 삼성 LSI가 되겠고, 이 후발 업체에 이제 경쟁하는 구도에 매그나 칩이 있었는데, 이 매그나 칩이 매각 이슈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나쁜 경쟁에서 탈락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22년에 50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24년에는 15배 정도 그렇게 점핑하는 매출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는 기저효과로 감소를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26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갤럭시 내에 삼성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얼마만큼 시장 장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의 미래 성장 잠재를 갖는다. 자, 테드 부분은 요약하자면 24년에 급증한 매출 기저효과로 25년에는 감소하고 26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다만 모델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성장할 잠재력도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6년부터 실적 파이에 대한 점진적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세 가지의 색깔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분야 어떠한 부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이 부분은 직접 영위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네. 관계 회사인 GCT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14.4%로 최대 주주입니다. 우선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3번 시도를 하다가 3수 만에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네. 아나칩스의, 그러니까 아나패스의 이경호 대표가 설립한 회사. 그래서 이제 관계 회사가 좀 되는데 2012년에 나스닥 상장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고 또 10년이 지난 22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지만은 실패를 하고 24년 3월 달에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물론 상장이 직접 상장이 아니라 스펙하고 합병을 통해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실제로 상장을 하게 된 배경에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R&D를 자금을 지원했고 이런 후방 효과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쨌든 24년 3월에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이 GCT라는 회사는 통신용의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버라이즌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드디어 금년 6월 달에 5 칩셋을 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PO,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지금 양산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양산 납품을 해서 26년 상반기에는 손익분기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입니다. 자, 이 GCT의 앞으로 주가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개발을 끝내고 양산을 납품을 합니다. 여기는 퀄컴하고 경쟁을 하는 쪽이고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월드와이저로 거래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GCT 주가 흐름에 따라서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14.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양산 자금으로 150억을 현금 대여를 했습니다. 총 425억 정도를 대여금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여금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 쪽에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통신용 반도체 회사가 상장됐고 금년 4분기부터 양산 납품을 하고 26년부터 경영 정상화 된다는 측면은 관계회사인 아나패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GCT에 대한 성장과 함께 아나패스 역시나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스몰캡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 성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앞으로 실적의 가시성이 얼마만큼 기대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상반기 실적은
48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76억 정도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양호한 실적이다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 딱 3번이었습니다. 2013년, 10년과 2014년이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디스플레이 환경이 LCD 쪽이었죠. 그리고 이제 OLED 쪽에 R&D를 거치고 나서 24년에 영업이익을 기록한 200억이 3번째, 그리고 OLED 쪽에 진출하면서는 2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처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4년에는 1,800억 정도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개발 용역,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은 게 300억 정도 매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은 1,500억 정도 매출이었고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쪽에 테드 매출이 22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급증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개발 용역에 대한 매출이 거의 없고 기저효과로 테드 매출이 감소한다는 걸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영업이익 76억이고 하반기는 11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연간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1,324억 매출에 전년도보다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190억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26년부터는 큰 폭의 성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AI PC가 고성장을 기록하고 테드 쪽도 매출이 성장 반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에는 1,837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316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고 실적을 써나가는 상황이고 AI 시대의 AI PC가 기조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 실적은 우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90억가량의 영업이익이 지금 전망되는데 내년에는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요. 2024년에 3만 5천 원을 터치를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2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가의 앞으로의 방향성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25년 초에 네. 올해 실적이 큰 폭의 성장할 것으로 봤었는데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면서 그 기대감이 26년으로 이월됐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조정 중이다 하는 상황입니다. 자, 노트북 게임기를 포함한 이 중형 사이즈의 IT OLED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말씀드렸듯이 IT OLED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그리고 관계사인 GCT, 통신 분야까지 감안하면 긍정적인 재료가 충분히 나온다. 주가도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본 상태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이슈화가 되고 26년 실적을 겨냥한 오히려 선침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판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나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년부터의 AI PC 성장과 함께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선침의 관점에서 지금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